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안함과 함께 식탁이 기다립니다. 밥, 국, 반찬이 차려지고 가족의 대화가 오가는 이 순간은 한국인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혈당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셨나요? 밥 한 공기, 김치, 그리고 달콤한 후식. 아마도 대부분은 평범한 식사라 여길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혈당을 재보면 깜짝 놀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 시간대에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낮에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빠르게 쓰이지만 저녁엔 활동량이 적어 남은 에너지가 혈당으로 오래 머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저녁에 먹는 음식이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도 저녁 시간대의 혈당 상승은 다음 날까지 이어져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도 저녁은 많이 안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 그리고 먹는 순서까지 모두 합쳐져 혈당 패턴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직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는 습관은 많은 분이 건강하다고 믿지만 사실상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녁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혈당 곡선을 조용히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왜 그 습관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저녁 시간의 진짜 문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현대인의 흔한 습관입니다. 퇴근이 늦거나 모임이 있거나 집안일이 밀려서 식탁에 앉는 시간이 8시, 9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늦은 식사 시간이 혈당 관리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체는 해가 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에 비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밤에는 혈당을 낮추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게다가 저녁이 늦어질수록 소화기관과 간은 이미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어온 음식은 즉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다음날 아침까지 높은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 혈당이 늘 높게 나와서 원인을 찾던 중 식사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분은 저녁을 9시 이후에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녁을 6시 30분에 먹고 나서 아침 혈당을 재보니 2.30mg DL 정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 하나만 바꿔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 약속이나 생활 패턴을 하루아침에 완벽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녁을 7, 7시 전후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득이하게 늦게 먹어야 한다면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먹는 내용만 생각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식사 시간이 사실은 혈당 건강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계를 보며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혈당 급상승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저녁 식단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비율이 혈당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섭취 후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반면 단백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저녁 식사에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으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진 저녁 시간대에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 속도가 늦어지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저녁마다 현미밥 한 공기와 김치, 나물, 그리고 국을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단백질이 거의 없었기에 식후 혈당이 200mg/dl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후 밥량을 2-3로 줄이고 닭가슴살 80g과 두부 반모를 추가하니 식후 혈당이 150mg/dl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식단의 종류는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비율만 조정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저지방 유제품이 저녁에 더 적합합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밤새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물론 한국인 식단에서 밥 비중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숟갈 더 얼고 단백질 한 점 더라는 작은 습관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근육 유지, 체중 조절, 전반적인 노화 속도까지 늦춰줍니다. 내일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저녁 전략은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비타민이 많으니까 좋다.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오래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늦은 시간 과일은 의외의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스과 포도당, 글루코스 때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데 저녁에는 간의 대사 효율이 낮아져 지방 축적과 혈당 상승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포도당 역시 섭취 직후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포도, 감, 바나나, 망고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저녁 이후 섭취하면 혈당이 2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9시쯤 남편과 함께 감 반 개씩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식습관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과일 습관을 줄이고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으로 옮겼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30mg/dl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종류입니다. 낮 시간, 특히 점심 전후에 과일을 먹으면 에너지로 더 많이 쓰이고 혈당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저녁에 꼭 과일이 먹고 싶다면 당도가 낮은 베리류나 토마토, 자몽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습관이 나이와 신체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과일은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혈당을 지키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과일은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설탕이 든 음식은 케이크나 과자, 음료처럼 달콤한 것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 더 위험한 건 숨은 설탕입니다. 특히 저녁 반찬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당분이 숨어 있어 식후 혈당을 예상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림 반찬입니다. 간장에 졸인 감자조림, 장조림, 멸치조림 등은 달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설탕이나 올리고당, 무엇이 다량 들어갑니다. 특히 저녁에는 이런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김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당뿐 아니라 담글 때 넣은 설탕, 찹쌀풀, 과일갈은 양념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에서 밥과 국, 그리고 멸치조림, 무생채, 김치를 매일 드셨습니다. 단 건 전혀 안 먹는다고 하셨지만 식후 혈당은 꾸준히 높았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멸치조림과 김치 양념 속 당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간장 양을 줄이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로 맛을 내도록 조정하자 식후 혈당이 40mg DL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숨은 설탕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양념을 만들 때 설탕 대신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둘째, 간장이나 된장을 활용해 짠맛을 먼저 느끼게 하면 설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림이나 양념 반찬은 주로 점심에 두고 저녁에는 데친 채소나 생채, 구이처럼 당분이 거의 없는 반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만 경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혈당을 지키려면 보이지 않는 설탕까지 찾아내어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반찬 양념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당신의 혈당 곡선이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의자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봅니다. 하지만 이 30분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식후 혈당을 가파르게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져 먹은 음식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되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꼭 부엌을 한 번 더 정리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단 10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식후 10분, 15분의 가벼운 활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변동을 줄여준다고 권고합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식후 혈당이 190mg DL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식사 후 바로 10분간 거실을 왕복 걷기만 실천해 보시라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30mg DL 낮아졌습니다. 다른 식단 조정 없이 단지 움직이는 습관 하나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설거지, 세탁물 개기, 화분에 물 주기, 혹은 집 안복도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은 30분 이내에 가장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내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후에도 높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이 짧은 움직임은 약이나 보충제보다 더 빠른 혈당 조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바로 10분 산책을 일과에 넣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내일 아침 혈당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서 식사와 운동만을 떠올리지만 수면이야말로 저녁 혈당과 깊이 연결된 요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이는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밤에 충분히,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늦게 자거나 자주 깨는 습관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평소보다 2차기 30mg DL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녁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밤새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지 않고 그 결과로 다음 날 아침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와 운동 습관은 꽤 좋았지만 밤에 TV를 보다가 새벽 1시가 넘어 잠드는 생활을 오래 이어왔습니다. 이분이 잠드는 시간을 11시로 당기고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며 자기 전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습관을 들이자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25mg DL 낮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커피, 홍차, 녹차를 피하고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심박수를 안정시켜 깊은 잠을 돕습니다. 혈당 조절은 단순히 먹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밤새 몸이 회복하는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과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약물 조정만큼이나 강력한 혈당 안정 비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침대 시계가 혈당계만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음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엔 술 한 잔 정도 괜찮다거나 디저트 대신 주스를 마시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간 기능과 대사 속도가 느려져 음료 속 당분이나 알코올이 혈당을 예상보다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 주스입니다. 주스는 과일 속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사과, 오렌지, 포도주스 한 컵만으로도 혈당이 단시간에 50 DL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인슐린 분비가 둔해져 이 혈당이 밤새 유지되며 아침 혈당을 높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술은 혈당을 잠시 낮출 수 있지만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당 대사가 지연됩니다. 결과적으로 밤중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새벽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나 맥주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술은 저녁 혈당에 악영향을 줍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따뜻한 꿀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면역에 좋다고 믿었지만 꿀 속 당분이 원인이 되어 식후 혈당이 180mg 이상으로 치솟았죠. 꿀 대신 무가당 보리차나 레몬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로 바꾸자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녁 음료 선택의 핵심은 당분이 없는 것과 카페인이 적은 것입니다. 무가당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대추차, 당 없이 끓인 것, 허브티 등이 좋은 대안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시는 음료 한 잔만 바꿔도 혈당 곡선은 부드러워지고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이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은 소화와 대사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밤새 혈당이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음식물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화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 식사 후 음식이 오래 머물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냉수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냉수 대신 오션이 60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DL 낮아졌고 식후 더부룩함도 줄었습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보이차나 무가당 대추차를 곁들이면 소화 개선과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별도의 준비나 비용이 들지 않고 약물이나 식단 변경 없이도 실행할 수 있죠.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치운 뒤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내일 아침 혈당 수치가 조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낮 동안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저녁에도 풀리지 않으면 그 영향은 밤새 이어져 혈당에까지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자극에도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저녁에 겪는 감정적 스트레스는 두 가지 경로로 혈당을 올립니다. 첫째, 교감신경을 자극해 간에서 당을 더 방출하게 만듭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세포가 당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저녁 스트레스가 아침 혈당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뉴스를 보면서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 혈당을 측정해보니 식사와 상관없이 2000d2.5mg DL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고 자기 전 10분간 복식 호흡을 하도록 습관을 바꾸자 저녁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저녁에 긴장 해제 루틴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족욕 또는 가족과 짧게 산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에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또한 강력한 조절 장치입니다. 오늘 저녁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잠들지 않도록 당신만의 이완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내일 아침 혈당을 부드럽게 만드는 숨은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혈당 관리 습관은 가족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 음식 선택, 저녁 활동까지 모두 가족과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72세 부부 환자분은 남편이 당뇨를 관리해야 했지만 아내는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만 밥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여전히 밥과 반찬을 평소대로 준비하다 보니 남편이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두 분이 함께 저녁 식사량을 조정하고 식사 후 10분 산책을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자 남편의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아내도 체중과 혈압이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습관을 만들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식단이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둘째,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가 나 혼자 하는 어려운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상이 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습관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 탄수화물 양 줄이기,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 저녁 음료를 무가당으로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가족 모두가 실천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저녁 혈당 관리의 성공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제안해보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 저녁 습관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그 한마디가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저녁 시간대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이유와 이를 막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식사 시간,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 저녁 과일과 숨은 설탕, 식사 후에 짧은 움직임, 수면 패턴, 음료 선택, 따뜻한 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모여 당신의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계획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밥 한 숟갈을 덜고 단백질 한 점을 더하는 것. 식사 후 10분만 움직이고 늦은 과일과 달콤한 음료를 줄이는 것. 자기 전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쌓여 내일 아침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고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작은 습관을 바꾸니 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네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오래 유지할수록 당신의 혈관과 장기는 더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작은 걸음처럼 보여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식탁 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저녁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